자, 오늘 12월 7일 화요일 시장 마감 전인데 요즘 주식도 그렇지만 비트코인의 미국 주식도 싸게 사려다가 놓치는 상황들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의 문제점인 것 같은데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겠지만 계속해서 이 아쉬운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두통이 너무 심했던 것 같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뭔가 그려지는데 계속 한 발 늦게 대응하는 것들이 많아서 아쉬움의 연속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현재 증시 상황 보시면 어제까지 중간중간에 위협적인 하락이 나온 뒤로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특별한 것 없이 V자 반등 후 안정되려는지 이 패턴이 진짜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 참 나올 때마다 신기할 뿐인데 이제는 모든 투자자한테 하락은 무조건 매수 기회라고 인식이 될 것 같은데 대폭락장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원래는 12월 중순까지는 별 기대도 없이 증시의 변동성이 완전히 줄어들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기회가 온다면 그냥 스윙 친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진입을 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LX 세미콘 같은 종목이 나온다면 뭐 다른 상황 다 따지지도 않고 과감하게 넣는 방법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폭락했는데 제가 8천만 원에 위에서 매도한 다음에 최근에 다시 업비트에 들어가서 코인 좀 다시 사볼까 6천만 원 밑에서 계속 간보고 있다가 놓쳐서 6,200 반등, 또 6천만 원 깼다가 6,200 반등, 이런 상황이 한 5번은 넘게 정말 여러 번 이어졌다가 어제 마음 먹고서 5,900만 원까지 내려갔을 때 매수하려 했는데 또 조금만 더 싸게 사려다가 한 5,000, 그전 저점인 5,700 근처까지라도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그대로 놓쳤습니다. 놓친 가격에서 벌써 6% 넘게 반등한 것인데 이런 아쉬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겹치고 쌓이다 보니까 두통이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저점에서 사는 걸 놓쳤으니까 고점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려고 했던 가격을 훨씬 뛰어넘었다면은 추격하는 게 아니라 뭐 다시 더 심하게 떨어지는 게 아닌 이상 상황 보고서 추격은 할 수 없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다음 하락이 나와서 한 5,500만 원 근처까지 떨어지는 게 아닌 이상은 매수를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요즘에 조금만 더 싸게 사려다가 놓치는 게 많아서 시장도 점점 안정이 된다 싶어서 이제는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분할이라도 더 적극적인 매매를 노려봐야겠습니다. 생각이 많아진 제 자신이 너무 밉다고 느끼는 하루인데 마음 같아서는 무지성 매수해버리고 싶지만 또 무지성 매수했다가 갑자기 반대로 가버리면 그 상황에 대해서 탓하고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오 엘리먼트도 지금 이 순간 원래도 이게 관심 종목에 보고 있던 거라 양봉이 이전 고점을 뚫었을 때부터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근데 호가창이 얇네, 조금만 더 지켜보자, 들어가지 말자, 종가 매수나 뭐 내일 눌렸을 때 매수하자,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가 벌써 37,000원짜리가 현재 4만원을 찍었습니다. 자, 지금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좀 심하게 올랐던 것들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출발하는 것들이나 중요한 자리 근처에 있는 것들은 시세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미 다 오른 것들, 단기간에 정말 가파르게 오른 것들은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또 1%대 상승이 나오고 있으며 코스피에서 볼만한 게 방금 전에 일동제약이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적당한 시초가에 뜬다면 거래대금 자체가 살아있고 신고가는 아니지만 최근 차트가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이건 내일 시장에서 눌림목으로 공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한계를 찾았으며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매매를 진행할 수가 없지만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비교를 해보더라도 황금선 밑에서 있었냐 위에서 있었냐 이 차이가 꽤나
크고 안정성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황금선 아래에서 계속 내려가던 종목은 잠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반등을 진짜 강한 호재나 힘으로 유지 못해준다면 그대로 제자리로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추세의 종목은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내일 당장 눌림목으로 공략할 게 일동제약,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뭐 최근에 많이 올랐던 게 갑자기 장대 음봉 나온다고 싸다고 생각하고 잡을 순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오니아가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나왔는데 어제도 상승률이 있어서 하루 이틀 최대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도 마찬가지, 그동안 무적 같은 종목이었는데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은 당연히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종목은 없고 지금 완전히 끝났다고는 할 수 없지만 누군가는 고점에 물려가지고 크게 손실을 보는 구조일 수밖에 없어서 이미 시세가 다 나온 것이 이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싸다고 생각하고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LX 세미콘 어제 첫 출발했는데 이제는 이런 차트의 종목, 이런 상황의 종목이 나온다면 과감하게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오늘까지 지나서 오늘 시세가 8%가 나왔는데 지금은 고점에서 따라가지 않고 장중에 마이너스가 떴을 때만, 눌림에서만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볼만한 게 눌림으로만 뭐 거래대금 상위만 첫 출발하는 것만 공략하더라도 벌써 일동제약, LX 세미콘, 그리고 지오 엘리먼트가 설명하는 순간에도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요즘에 이런 상황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같이 간 보고 있으면 올리고 잡으면은 폭락시켜버리고, 참 아쉽게 되었는데 지금 차트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다시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신규주는 추세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지오 엘리먼트를 분류한 것이고 당연히 신고가를 터치해 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장중에 잘 빠지지 않을 때 순식간에 거래가 발생하고 고점을 완벽하게 뚫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터치를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노신 소재가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는데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는데도 하루 종일 힘을 쓰지 못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LX 세미콘은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받쳐줘서 마지막까지 좀 강하게 마무리를 해서 오늘까지 시세가 나왔는데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수급이 받쳐주지 못했습니다. 추정치를 보면은 외국인 뭐 들어오는 건 좋다 치지만 어차피 단타이기 때문에 결국에 빠질 것이고 외국인 단타가 나감에도 주가를 버틸 수 있게 지켜주는 게 기관이 될 수가 있는데 기관 쪽에서는 추정치로 이게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추정치로는 매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수급이 부족해서 오늘 분위기 좋았는데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를 저는 매매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힘을 받지 못해서 이것도 손절만 했습니다. 힘 받아가지고 신고가를 뚫어줄만 하기도 했는데 힘이 부족했습니다. 이것도 오늘 수급을 봤을 때 기관의 수급이 쌍끌이 매수로 조금 더 강력하게 들어왔다면 충분히 5만원 근처까지도 갈 수 있었을 텐데 수급의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 KG 모빌리언스는 관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눌림을 공략하다가 또 본전 손절을 했는데 끝까지 내리다가 그대로 제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KG 모빌리언스 밑으로는 볼만한 종목은 없습니다. 변동성이 위험하거나 거래 대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부족한 걸 잘못 잡았다가는 물려가지고 어디로 추락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린다 하더라도 거래 대금이 살아있는 종목에서 물려야지 여러 번 탈출할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최근에 좀 급하게 올랐던 것들 전부 다 장대 음봉. 내일 시장 또 새로운 종목이 LX 세미콘처럼 나와주면은 적극적으로 종가 매수나 뭐든 할 것 같은데 이런 종목이 나와줄지 모르겠지만 새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기다리다 보면 알아서 나올 것이고
눌림으로 볼만한 게 일동제약, 그리고 내일도 LX 세미콘, 그리고 KG 모빌리언스, 지오 엘리먼트, 이 정도만 보면서 내일 시장도 가볍게 대응해야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좋은 기회가 나오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